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연구진이 명왕성 너머에 지구보다 질량이 10배 큰 새로운 행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발표했는데요. 명왕성의 자리를 대체할 9번째 행성이 될 수 있을지 과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최현준 박사와 함께 이번 연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미국 천문학자들이 이 명왕성 너머에 새로운 행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번 주장이 나오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얼마 전에 뉴 호라이즌이라는 탐사선이 명왕성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와서 이렇게 명왕성에 하트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만큼 멀리 있는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리포트에서 해줬던 것처럼 우리 태양계의 명왕성보다 멀리 있는 천체들, 이런 천체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 궤도 운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천체들이 전부 다 어떤 한쪽 방향으로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쪽에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 행성들이 이런 천체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해야만 한다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이 9번째 행성이라고 한 이 행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뭐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행성 주변을 도는 타원형 궤도 이렇게 주변 물체는 확인했다고 하는데 직접 이 9번째 행성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건지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천체는 일반적으로 명왕성까지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40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워낙 멀리 있고 또 그 표면이 지구처럼 이렇게 잘 반사를 잘 해줄 만큼 이렇게 밝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좀 색깔이 좀 어두운 색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데다가 또 표면도 태양빛을 많이 반사를 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그냥 작은 망원경으로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또 태양계 바깥으로 갈수록 망원경이 볼 수 있는 공간의 면적 이렇게 단위 면적당 전체적인 부피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천체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워낙 멀리 있어서 9번째 행성은 관측할 수는 없지만 그 행성 주변으로 돌고 있는 위성을 어느 정도 관측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행성의 위성을 관측했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워낙 멀리 있고 그 행성 주변에 돌고 있는 어떤 다른 그 뭐 위성이든 어쨌든 관측된 것들이 보여서 거기에 행성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외에 있는 다른 천체들 이미 발견된 명왕성보다 큰 그런 천체들이 궤도를 어떻게 돌고 있는지, 어떻게 불안정하게 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체가 어느 정도 크기로 어디에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다른 천체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설명이 되는가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지구의 10배 뭐 내외 정도 되는 정도 크기의 행성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지구의 10배 정도 크기면 가능하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연구진은 이 행성에 플래닛 9, 그러니까 제9의 행성이라고 별칭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 연구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연구를 이제 보고서 다른 연구자가 피드백을 해준 거에 의하면 만약에 이 천체는 존재한다면 태양계 초기에 목성 근처에서 만들어졌다가 목성에 의해서 튕겨져서 아주 멀리 그렇게 갔을 거라고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목성 정도의 아주 태양계 초기에 목성 정도의 거리에서 어떤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으려 그러면 내핵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이제 가스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목성형 행성이. 그래서
이 천체가 갑자기 아주 멀리 추운 곳으로 가버리면 그 주변에 돌고 있던 가스들은 전부 다 꽁꽁 얼어서 이제 그 명왕성 표면처럼 이렇게 완전히 꽝꽝 언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내핵이 있고 그 주변은 전부 다 바깥에는 이제 얼음으로 물뿐만 아니라 다른 가스들도 다 이제 얼음으로 꽁꽁 얼려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행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제천문연맹의 인정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국제천문연맹이 인정하는 행성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국제천문연맹에서 과연 행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이제 전문학자들이 논의를 해서 이제 세운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된다는 거죠. 달처럼 지구 주위나 어떤 행성 주위를 돌면 안 되고 태양 주위를 직접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양을 둥그렇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무거워서 자체 중력으로도 스스로의 모양이 거의 둥그렇게, 그래서 뭐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 이런 천체들은 전부 다 생김새가 동그랗잖아요. 네. 그렇지만 작은 소행성은 생김새가 울퉁불퉁하죠. 크기가 너무 작고 자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이 그 천체가 자기 궤도 주변에 있는 다른 천체들을 전부 다 쓸어버려서 그 궤도에서는 자기 혼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기준인데,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행성의 기준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플래닛 9이라는 천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천체인 거죠. 그러니까 예측한 천체라서 아직까지는 1, 2, 3 어디에도 이렇게 아직은 기준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정받는 데는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행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9번째 행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발표한 미국의 천문학자가 지난 2006년이었죠. 이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박탈하는데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격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1번, 2번은 명왕성은 충분히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를 명왕성이 만족을 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마이크 브라운 박사가 2005년도부터 발견한 천체들이 전부 다 명왕성 근처에 있는, 지구로부터 명왕성 거리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다른 큰 태양 주위를 돌고 충분히 무거운 에리스라는 천체, 아니면 하우메아, 마케마케 이런 외소 행성, 지금은 외소 행성으로 이제 명명이 됐습니다만, 그런 천체들이 동시에 명왕성하고 비슷한 궤도에서 같이 돌고 있으니까 명왕성이 자기 궤도를 충분히 다 쓸어버린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왕성이 행성에서 제외가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명왕성 너머에 9번째 행성이 있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행성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1998년도 뭐 이렇게 1980년도 이점 시점에는 명왕성 이외에 카이퍼 벨트 천체가 있을 거라고 관측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론하는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카이퍼 벨트 천체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관측이 계속 안 되다가 한 2000년대 초부터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한 1000개, 지금은 1000개 이상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론가는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로 계산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장을 하면 이제 관측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또 발견해서 뭔가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 그걸 다시 또 설명이 가능한지, 현재 우리 태양계 모델로 그게 다 설명이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행성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딱 관측이 되어서 발견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예측으로서는 충분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논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과학계의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 행성이 명왕성을 대체할 9번째 행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연구들이 추가로 진행돼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멀고 어둡기 때문에 좀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거대 마젤란 망원경 같이 아주 8m 이런 것들을 거울 7개나 붙여서 이렇게 21m가 되는 큰 망원경으로 이제 그런 전체를 관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실 모르는 천체를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시야가 넓은 게 좋습니다. 시야가 넓고 큰 망원경이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탐사하는 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이론 연구자들도 한 사람의 연구만이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다른 연구를 통해서 다른 이렇게 접근을 통해서 정말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들이 점점 강해지면 또 큰 망원경 타임을 이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직접 아주 체계적으로 찾아보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예측했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연구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관측자들도 좀 더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관측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좀 더 흥미를 갖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최영준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